안녕하세요. 이번에 챕터 5, The Mechanics of Learning의 발표를 맡게 된 이두진입니다. 목차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 책의 저자는 처음 시작할 때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정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머신러닝에서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원했던 아웃풋과 인풋 데이터를 짝지어주는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고양이 사진을 알고리즘의 인풋 데이터로서 입력해줬을 때 캣이라는 아웃풋을 바람직한 아웃풋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이 사진과 이 아웃풋을 연결해주는 과정을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델이란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빌딩 어 모델을 위한 과정을 그림과 같이 케플러의 타원 법칙의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케플러는 많고 좋은 관측 데이터들을 취득했고, 이에 따라 행성의 궤도 모양들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간단한 모델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또 다른 독립된 검증용 데이터들로 검증 과정을 거쳐 모델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도 적용되는 빌딩어 모델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Fit the Data와 Learn from Data와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세스들, 즉 모델을 빌딩하는 과정들은 데이터들로부터 추정된 많은 unknown 파라미터의 함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델들은 좁은 태스크를 위해서만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비슷한 태스크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이썬치는 이러한 과정들을 가능한 한 단순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챕터의 마지막에서 구현해야 할 과정들을 간략하고 고수준으로 요약한 그림입니다. 포워드 과정에서는 이니셜 밸류의 가중치와 바이아스로 구성된 모델과 주어진 인풋 데이터와 그에 맞는 정답 아웃풋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모델로부터 나온 새로운 아웃풋과 정답 아웃풋을 비교해 에러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에러들을 줄이기 위해 에러들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모델의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백워드 과정이 시작됩니다. 에러의 그레디언트란 단위 가중치와 바이아스가 변화했을 때 에러의 변화, 즉 에러를 각각 가중치와 바이아스로 편미분한 값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그레디언트는 백월드 방향으로 나아가며 체인룰을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GitHub에 코드를 올려 실습을 진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시로 t_c와 t_u라는 숫자 데이터 배열을 제공합니다. 이것들을 리스트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입력해주고 토치 패키지를 통해 입력시킬 수 있는 데이터 형태인 텐서로 데이터 타입을 변환해줍니다. 여기서 t_u는 모르는 단위를 온도로 나타내는 배열이고 t_c는 섭씨 온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둘의 쉐입은 1,11로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t_u는 파라나이트 온도로 밝혀졌습니다. 가볍게 이 데이터들, 즉 t_c와 t_u의 그 데이터들을 numpy의 ND 어레이로 변환해서 그것을 매플란리브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한 코드와 그것의 아웃풋입니다. 언뜻 봐도 t_u와 t_c는 선형 관계일 것이고 t_u와 또 다른 동차원의 텐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과 상수의 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것을 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t_c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w와 b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 w와 b를 찾는 과정에서 딥러닝은 로스 펑션의 최소화라는 개념을 이용합니다. 로스 펑션은 실제의 t와 예측해낸 t 사이의 에러를 함수로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에러가 작을수록 로스는 작을 것입니다. t_c를 잘 표현해주는 w와 b를 통해 나온 예측값은 매우 작은 로스를 가질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로스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w와 b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로스 펑션은 이 교재의 예시로 환산하면 t_p와 t_c의 에러를 함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1번과 같이 t_p에서 t_c를 뺀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로스 펑션은
t 언더바 p와 t 언더바 c가 대소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t 언더바 p와 t 언더바 c는 다처럼 텐서이므로 각각의 엘리멘트를 모두 합할 시에는 몇 가지 값들이 상쇄되어 로스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을 취하거나 제곱을 하는 방식의 2번과 3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3번과 같은 경우는 미분이 불가능하므로 보통 2번을 사용합니다. 이 두 개는 확실하게 최소값이 존재하는 컨벡스 함수이므로 최소값이 되는 w와 b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t 언더바 c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과 로스 펑션을 다음과 같이 디파인 하였습니다. 그 전에 플랫을 봐서 알 수 있듯이 모델은 다음과 같이 텐스와 웨이트의 선형 결합, 플러스 바이아스로 머신러닝에서의 기본 선형 회귀 모델을 사용하였고,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이 MSE를 사용하였습니다. 웨이트는 1로 구성된 텐서로, 바이아스는 0으로 구성된 텐서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너셜 발류의 모델로 새로운 예측값 t 언더바 t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왼쪽의 코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데이터의 쉐이프를 확인해주는 과정을 거쳐줬습니다. x와 같은 경우는 스칼라, y와 같은 경우는 3,1, z와 같은 경우는 1,4, a와 같은 경우는 2,1,1로 쉐이프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각각의 곱을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여기서 토치점 텐서의 특성인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x와 y를 곱하였을 때 x를 3,1로 브로드캐스팅 해주어 y와 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a도 마찬가지로 y 곱하기 z와 곱하기 y와 2,3,3으로 브로드캐스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브로드캐스팅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5,1의 경우 1,5와 곱해주기 위해 5,5로 같은 값을 갖는 열을 5개 붙여준 형태로 브로드캐스팅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파트 3에서 언급했듯이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으로 그것을 구현할 것입니다. 이 그림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설명해주는 그림입니다. 로스 펑션은 제곱 함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 함수일 것입니다. 따라서 미분값이 0이 될 때 값이 최소가 될 것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는 이 화살표 방향으로 점을 이동해가며 미분값이 0이 되는 점, 즉 최소값을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때 점은 순간 기울기의 방향을 갖고 러닝 레이트라고 불리는 상수의 크기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로스 펑션은 w와 b를 변수로 갖습니다. 그것을 코드로 구현하기 위해 로스 펑션을 미분 정의에 의해 미분해줍니다. 다음은 그것을 코드로 구현해낸 모습입니다. 델타는 충분히 작은 숫자인 0.1로 지정해줍니다. 러닝 레이트를 0.01로 지정해주고 w와 b 각각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진행해줍니다. 이는 w, b를 좀 더 좋은 파라미터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파라미터가 최저값으로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 코드에서는 w와 b가 감소하는 단위항을 델타는 0.1로 정의하였습니다. w와 b로 이루어진 로스 펑션에서는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사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w와 b에 대해 로스 펑션은 다르게 정의되어 있고 각각의 값에 따라 미분값이 계속 바뀌므로 0.1로 통일하여 정의하는 경우는 위의 그림처럼 적절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미분값을 벡터로 표현한 그레디언트를 넣어야 합니다. 이 다음에서 그것을 코드로 구현하여 구할 예정입니다. 맨 위 코드는 로스 펑션을 모델의 출력값인 t 언더바 p로 미분한 값입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두 코드는 모델을 각각 w와 b로 미분한 값이고 마지막에 그레드 펑션은 체인론에 의해 로스 펑션의 각각 w의 b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모델의 결과값은 t 언더바 p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알고리즘을 반복하며 진행할 것입니다. 여기서 fok은 이 반복하는 수를 뜻하고 로스 펑션에 대해 그레디언트를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파라미터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함수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fok은 100, 러닝 레이트는 0.01, 초기 w와 b는 1,0의
입력해준 결과 W와 B는 무한으로 발산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교재에서는 이것을 오버트레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라미터들이 업데이트되는 정도가 너무 크다는 매우 명백한 신호라고 판단하고 있고, 위에 ABC와 같이 로스 펑션의 미니멈 포인트를 계속 지나가는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이는 업데이트의 정도인 그레디언트 곱하기 러닝 레이터를 줄여야 해결할 수 있는데, 명백하게 그레디언트는 우리가 다르게 할 수 있는 값이 아니므로 러닝 레이트를 줄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러닝 레이트를 0.01에서 0.0001로 줄이다 보니 파라미터는 0.2327, 마이너스 0.0438로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 초기 값의 그레디언트를 보면 W가 B 그레디언트의 50배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둘의 스케일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W와 B에게 각각 적합한 러닝 레이트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러닝 레이트를 각각 다르게 접합하면 좋지만 이것은 너무 복잡한 모델이 될 수 있으므로 스케일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재에서는 그 예시로 인풋 데이터의 민맥스 스케일을 마이너스 1에서 1로 맞추게 되면 W와 B의 스케일 차이를 줄여줄 것이라고 했고, 그에 따라 T 언더바 U를 0.1로 곱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러닝 레이트가 0.01로 바꿔졌음에도 전부 다 로스 펑션의 값이 7 정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n폭수를 또 조정을 해줬는데, n폭수를 기존의 100에서 5000으로 늘려줬을 때는 자명하게도 로스는 2.9로 매우 감소한 것으로 출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f폭을 가져갔음에도 0으로 수렴하지 않은 것은 f폭이 더 필요하거나 데이터의 원형이 정확하게 선형이 아니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의 이론값은 5.56, 마이너스 17.78로 수렴값과는 미세하게 다릅니다. 하지만 그레디언트 디센트 값이 어느 정도 그 값을 유사하게 뽑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새로 만든 모델의 파라미터로 플랫한 모습입니다. 이 별 모양은 그 함수 안에서 파람스를 각각 아규멘트를 풀어서 넣어주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보통 이때 그 별 뒤에 오는 객체는 튜플 혹은 리스트이지만, 또한 이제 파이토치의 텐서 형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모델이 데이터에 잘 핏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마지막 문장의 코드는 현재 구글 콜앱의 컨텐트 디렉토리에 png 형태로 저장하는 코드를 뜻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한 것은 사실 백프로파게이션의 매우 단순한 예시였습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은 체인룰을 이용하여 백월드로 패스하며 W와 B에 대해 로스의 변화율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토치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긴 했지만 조금 수동적인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파이토치의 오토그라드를 이용하여 자동화된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코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델과 로스 펑션을 지정해주고 오른쪽에서 W와 B를 이니셜라이즈 해주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requires grad는 true라는 코드인데, 이 코드는 파람스가 자동으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가 있으면 파람스가 자동으로 연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파람스.grad는 none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오른쪽에서 볼 수 있듯이 파람스를 인풋으로 갖는 텐서로 연산하는 경우 파람스는 추적되어 grad가 계산되어 파람스.grad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모델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코드는 그래드를 직접 계산하는 수동으로 만든 코드이고, 오른쪽의 코드는 토치점 텐서의 그래드를 이용하여 더 간소하게 코드를 구성한 모습입니다. 눈에 띄는 코드는 with to치.no grade라는 코드인데, 이는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콘텍스트를 비활성화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는 메모리를 감소시키고 연산 속도를 증가시켜줍니다. 파람스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는 그레디언트 연산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를 통해서 연산의 속도를 증가시켰습니다. 아래의 코드는 어토그라드를 사용한 토치의 러닝을 코딩하고
그 결과로 오른쪽의 값을 출력하였습니다. 우리가 수동으로 구했었던 파라미터 값들과 매우 유사한 값을 보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바닐라 그레디언트라는 최적화 기법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매우 많은 옵티마이저가 존재하고 있고 다음의 코드인 touch.optim에 존재하는 옵티마이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옵티마이저는 뒤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파라미터의 업데이트를 돕고 더욱더 로스 펑션을 작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옵티마이저는 제로그라드와 스텝이라는 메소드 함수를 갖습니다. 제로그라드는 전 에폭에서 계산했었던 그레디언트를 0으로 다시 초기화시키는 코드이고 스텝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코드입니다. 에폭을 시작할 때 제로 언더바 그레드로 그레디언트를 초기화시키고 백월드를 통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스텝으로 각각의 옵티마이저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다음의 코드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sgd라는 옵티마이저를 이용하여 파라미터를 구하는 과정의 코드입니다. 그 결과로 이론값과 매우 가까운 파라미터 값을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로 언더바 그레드, 로스.백월드, 그리고 스텝의 과정을 거쳐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파라미터는 사실 검증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모델은 웬만한 데이터셋에서 통용되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에서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델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데이터에서는 매우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그 외의 데이터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를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오버피팅은 그림의 A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극단적인 예시로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A보다 B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어 보이지만 B는 매우 오버피팅이 심한 모델로 수정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트레인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누어 따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트레인 셋과 밸리데이션 셋을 스플릿하는 과정입니다. 트레인 셋과 밸리데이션 셋은 8대2로 나누었고 touch.rand 포함을 통해 랜덤으로 인덱스를 배정해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을 셔플을 통해 정의해 주었습니다. 또한 각각 모두 0.1로 스케일링 해 주었습니다. 추가된 코드를 확인하면 트레인, 밸리데이션 각각 모델링을 진행하고 로스 펑션을 따로 계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온 아웃풋을 확인하면 트레이닝 로스와 밸리데이션 로스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터레이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트레이닝 로스는 감소하는데 밸리데이션 로스는 그 트레이닝 로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는 오버피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잡하지 않고 데이터에 피팅되는 간단한 모델을 토치 라이브러리를 통해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옵티마이저의 역할과 그레디언트,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한 간략한 정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